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화를 또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썸네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화의 주인공은 아마 영숙님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영수, 정숙, 현숙님의 관계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내내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처음에 이 장면이 나오죠. 우리 영수님 또 나오고 있고 여성분들이 모여가 한따까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영수님이 얘기할 때 영자님이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런 것 같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놀람과 동시에 불편할 때 여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요 손을 대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도 한번 영자님처럼 요 동작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입술을 딱 가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저도 오므리게 되면서 저도 같이 오므라드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영자님의 심정이 그런 게 아닐까요? 원치 않는 내용이잖아요. 영자님도 한때는 영수님을 바랬는데 영수님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알겠지만 또 현순이가 쪼물럭쪼물럭 한다면 되게 영자님 입장에서는 충격이지 않을까요? 영수님도 충격일 것 같고 영자님도 충격일 것 같고 이 모든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모두가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입술 위로 오므라들듯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말에 대해서요, 영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제 얘기하려고 했었잖아. 약간 그런 투로 그래서 내가 어제라고 영수님께 말하거든요. 자막에는 안 뜨고 위에 그 유 자막으로만 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말이야 하면서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영자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나머지 여성분들이 도착을 하고 지금 차에서 그 손잡고 시그널을 느낀 거야 할 때요, 순자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 손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순자님도 굉장히 그런 영수의 행동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싫다고 하고 나도 싫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치 본인 또한 영수에게 당한 게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세요. 그건 이따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거듭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파라떼에 나온 장면이죠. 그때 영수님이 잘 잤어요 하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순자를 뒤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현숙이 부르고 지금 옆에 있는 장면인데 이때 보면은 유튜브 자막이 그렇게 뜹니다. 잘 잤어요? 하는데 순자는 그냥 네 하면서 그냥 휙 걸어가요. 그래서 영수가 순자에게도 찝쩍거린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플러스 순자 또한 그걸 알고 있으며 그렇게 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후에 차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순자가 계속해서 이 손끝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이게 꼬집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동작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전체적으로 저는 긴장을 많이 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완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뜯거나 손톱 옆에 있는 살을 뜯거나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영수님이 나 영수가 빵이 됐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옥순이 표정이 불만이에요. 정말? 하면서 엄청나게 놀라는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이제 빵 엄청나게 놀란 이 표정을 딱 찍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현숙이 폭주해요. 그 폭주해가지고 영수는 나를 선택하든 말든 둘 중 하나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영수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현숙님이 막 폭주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옥순의 표정이 정말 싸늘해집니다. 네, 지금처럼 옥순의 표정이 정말로 싸늘해져요. 이런 식으로 거의 노려보는 게 아닌가 싶을 표정을 그 현숙의 말을 듣고 짓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손잡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면서 현숙이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선택까지만 해도 선택할 줄 알든 뭐 그래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언니 이렇게 했는데 손을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뭐야 이거 하면서 전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때 자막에는 뭐 영숙과 정숙이 몰랐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깜짝 놀라는데 모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정숙이 이 데이터 접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후반부에 보면 정숙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 안 했다. 이거 자체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영수에 대한 감정이 이미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미련은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그 미련을 정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입전적인 인물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상고나 거기 출신인데 회계사까지 올라간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떤 격정을 거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맺고 끊으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세런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끊을 때는 정말 무섭게 끊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뒷담화 할 때는 뒷담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등 이때도 그 후반부의 장면 보면 엄청나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요, 정숙님과 영수님이 혼전임신 커플이 될 수가 있나? 다만 좀 그런 소문도 들리죠. 그 영수님의 요건 이제 알고 보니라고 하는 저와 같이 리뷰를 하시는 유튜버의 사이트에서 제가 인용을 해본 분인데요. 자, 보면은 뭐 28기 영수차가 영수 마셨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다른 데서 퍼오셨겠죠. 근데 이 짤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뭐 저녁에 지나가다, 우선 이 사진 저녁이 아니에요. 네, 주말에 뭐 펜션에서 사기 촬영팀이 있다. 영수차가 있다더라. 영수를 마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은 맨 처음에 이거를 유포한 사람은 어쩌면 제작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작진 또한 은근슬쩍
영수와 정숙이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듯 지금 이제 후반부니까 최후반부니까 클라이막스에 오르지만 후반부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영수가 사기에 나온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 요것만 즉 클라이막스에 올랐다가 결국 잘 안되거나 뭐 잘 되거나 그 장면만 놓고 바로 사기에 출연시켜버리면 시청자들이 이제 극도로 빡칠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도대체 왜 촬영을 시키는 겁니까? 안되죠 라고 하기 전에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미 이 영수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방 방송 되기 전에 영수 출연시켰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약간은 조금 제작진 측에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푼 게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시청자들도 어느 정도 좀 충격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 이 인간이 또 나오겠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뒷소문으로 이렇게 영수가 또 나온다는 걸 하는구나 라고 함으로써 갑자기 내보내면 이 시청자분들이 감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 대해서 단순히 영수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감정선을 봤을 때 지금 얘기를 안 하면 갑자기 사기 때 28 영수가 나오면 시청자들의 분노가 우리들한테 향할 수도 있고 28 영수도 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살짝 풀어서 나오는가 보다 좀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닐까. 정말로 나오게 된다면 전제하에요. 좀 그렇게 바라봤고요. 다시 원래대로 장면 돌아가서 손잡았다는 말에 모두가 지금 빵 터지고 있는 장면이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옥순의 표정은 정말 볼만합니다. 지금 이 짤에서 보여진 것처럼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 후에 옥순이 이제 계속 팩트 체크를 합니다. 언니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안 알아보는 거 아니지? 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 다 되는데 손을 잡았어? 라고 하면서 옥순이 조곤조곤 팩트를 계속 짚어요. 그러니까 옥순이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서 상식인 정도의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정의 같은 경우도 딱 그 광수에 대한 감정을 집중을 하거나 뭐 순자는 뭐 볼만하죠. 뭐 그 당시에 뭐 상처를 뺐니 뭐니 뭐 그런 말 했고 그나마 좀 상식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고 근데 영자는 조금 약간 나이대가 있어서 그런지 옥순보다는 그렇게 에이 뭐 그러니 해 약간 그런 포지션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영수군도 자기 감정에 휩싸이고 있고 정수군 쎄 언니 한번 딱 마음 먹으면 훅 가지만 마음을 접으면 다시는 뒤를 안 돌아볼 것 같은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옥순이 계속해서 팩트 체크를 해요. 네 지금 이 두 분이서 상식인 포지션을 갖고 언니가 잡았어 누가 잡았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원만하게 웃는 얼굴로 후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지금 여자들이 다 있는 데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이 되게 안전한 거죠. 이거를 만약에 공룡 거실에서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 현숙이 옆에서 나는 솔로인가 봐 했더니 영수가 뭐 손잡고 뭐 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요. 순자가 천도래에 손을 얹어요. 요 부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후에 나는 솔로 맞아요 라고 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코에다가 손을 대고 꾹 누르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 순자의 제스처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반응이에요. 요 반응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요 반응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찝찝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옥순이 언니가 잡았어 누가 먼저 잡았어 라고 했을 때 현숙이 영수가 잡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실이기도 하죠. 네, 그 3자 데이트에서 횟집에 나올 때는 영수가 잡았죠. 그리고 횟집에서 걸어올 때는 현숙이 잡았고요. 네, 이때는 영수가 먼저 잡았고 그리고 이때는 현숙이 먼저 잡았죠. 그러니까 둘 다 잡은 게 맞죠.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정숙이 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숙이 연애를 할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라면 안 할 것 같긴 해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텐션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정숙이 센 언니를 하더라도 그렇게 막 나갈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 영수랑 서사가 오래되지 않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웃고 있지만 팩트로 조곤조곤 말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영자 또한 긴장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벨트를 꽉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숙이 나 상철이랑도 팔짱을 끼고 손도 끼고 다 했다 손딱 했을 때 순자의 표정이 떨떠름합니다. 머리끝을 꽉 부여잡고 있고 표정이 굳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표정에서처럼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벨트를 꽉 잡고 있고 표정이 떨떠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죠. 현숙이 말이 맞기도 하고. 자, 이런 말들을 면전에서 듣고 있는 상철이랑 잘 되고 있는 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말을 봐야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영자가 이제 꼰자를 치죠. 사실 꼰지르는 사람은 옥순이 아니라 영자긴 해요. 야기 들었지? 야, 손수이 손잡았다는 거 하면서 정숙이의 귀에 딱 박아줍니다. 영숙이랑. 그때 옥순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긴 해요. 에이 언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표정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동시에 옥순 또한 영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숙이랑 영수랑 손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표정을 지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 표정이거든요. 그렇게 표정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후에 정숙이랑 영숙이 그걸 듣고 영숙이 그 문제는 그거야 하면서 이제 막 영수 욕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또 정숙은 순간적으로 그 말 듣고 입을 가린 다음에 이후에 정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이 뒷담화 이제 그만해 그만 스탑 이미 다 결론이 나온 거야 하면서 딱 끊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때 순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영수와 순자는 현재 전체적인 서사상에서 두 사람이 얽힌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순자는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의심하는 지점이 바로 뭐다?
순자 또한 영수에 대해서 뭔가 불쾌한 경험을 겪지 않았을까? 네, 이 장면처럼 순자 또한 뭔가 영수에 대해서 거듭해서 불쾌한 뭔가를 겪었기 때문에 뒤에서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물론 상철과 현숙의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은 걸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설령 영수와 정숙이 잘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이렇게까지 수많은 여성들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줘야만 할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연애인 게 맞나? 영수의 행동이 뭔가 저도 그 이전까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인간으로서 인간 정신분석 매니아로서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영수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나와 맞는 짝을 찾는 일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과 손잡는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목적이 처음부터 그거였거나요. 자, 그 후에 여자들이 여자 네트워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장면인데요. 그때 정수님께서 영자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오늘 선택 바꾼 거 괜찮겠지?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영수님 또한 마음속에 영수에 대한 미련이 커 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목소리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감성과 이성이 현재까지 계속 교차를 하고 있고 정수님은 결국엔 이쪽을 택할 것 같긴 하나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영수와 뭔가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부분이 애매하게 지금 얽혀 들어가면서 정수님 또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좀 믿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좀 냉정하고 합리적인 영자 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정숙 영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숙이라면 덮어두고 계속 고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덮어두고 고를 한창 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맞나? 그러니까 영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는 떠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영자가 이제 팩트 폭력을 또 하죠. 집중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영수의 태도가 난 싫어 라고 할 때 정숙이 자기도 모르게 손에 명치 아니면 천돌이를 하죠. 거기에 손이 딱 올라가면서 반응하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정숙이 고민하고 있고 스트레스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신체 언어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정숙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 난 사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두 가지로 들려요. 그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런 영수한테 갈 거다. 이것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혹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조금씩 나는 마음을 버리고 있었어. 영수가 그 전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아주 조금씩 아무한테를 말 안 하고 나는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어 라는 말도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현숙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수가 여자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자들이 영수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 길이라. 이 말은 뭡니까? 결국 현숙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인 경쟁자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진정으로 영수를 좋아한다거나 사랑하기보다는 욕망의 대상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죠. 누군가를 좋아하기보다 다른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했을 때 더 끌어오르고 더 그 사람을 차지하기 위하여 더 오버하기도 하고 경쟁심을 품기도 하고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을 때도 누군가에게 경쟁심을 품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편적인 질투와 경쟁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어디까지 표현하고 어디까지 이제 멈추는가가 인간의 딜레마겠죠. 때로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망치기도 하니까 말이죠. 자, 그 이후에 제작진들의 배려로 야식을 하게 됩니다. 자, 놀심편은 확실히 좀 여러모로 다른 것 같아요. 야식도 풀고 어떻게 보면 효자기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야식을 하는데 우리 영수는 또 정숙을 보면서 대사를 칩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어 라고 하면서 정숙을 보면서 대사를 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처럼 영수는 정숙을 보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또 대화를 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사이에 불이 꺼진 사이에 정희님하고 광수님이 스킨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린 것 같아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걸 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광수님도 정희님을 좀 연애 상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걸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가 만약에 광수님께서 옥수님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게 된다면 이 말이 이제는 옥순이 더 이상 마음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억누르고 조금씩 억지로라도 그 마음을 분해를 하고 정리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조금 더 있는데 이제는 조금 두 사람이 형과일 가능성을 조금은 더 높게 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식기 광수 영자 지금 결혼하신 두 커플 있죠? 네, 이식기 광순이 영자님도 처음에는 광수님이 영자님한테 가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현수님한테 틀었죠. 근데 현수님한테 뺀찌를 먹고 영자님과 다시 시작하는 좀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광수님도
처음에는 옥수님이었다가 어느 순간 옥수님이랑 나는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틀어버리고 정님한테 갈 수 있는 선택지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되게 예의적인 케이스죠. 중간에 이렇게 유턴을 해버리면 지금 이식기 영식님이 영수님에 대해서 갖는 감정처럼 영식님이 지금 영수님이나 자꾸 현수님도 그렇고 아니 무슨 다른 사람한테 안 되기만 하면 나한테 가는 거요,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법한데 현재까지 광수님이 갖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뭐 똑같이 그리고 둘 다 돌싱인데 약간 그런 감정으로 정인과의 관계를 다시 순수하게 시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자 그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고 싶다는 말과도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말은 제가 기존에 했던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혀가 짜갈맞지다 웅얼웅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상철님이 한마디 딱 던지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있는 장면은 이 두 장면, 두 사람이 계속 꽁냥꽁냥 되면서 계속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수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따고 있고 긴장반을 하고 있는 옥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두 사람이 또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그걸 또 현숙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딱 손을 내린 채로 뭔가 또 앞에서 지금 폭풍이 불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정숙이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 옥수는 옆에서 걱정한 듯이 입이 틀어지면서 제발 언니 폭주하지 마 라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장면에서처럼 옥수는 걱정하고 있어요. 언니 여기서 폭발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있고, 정숙은 지금 앞에서 현숙이랑 영수랑 주거니 받거니 주인님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뭔 짓거리야 라고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자 이후에 이와 같이 눈치를 보고 있는 옥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현숙이 바로 치고 들어가죠. 정숙과 살살해 하면서 스킨십을 딱 해버리고 있죠. 그 후 정숙과 현숙이 한따까리 합니다. 언급했니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두 사람의 감정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숙이 팍 숙여버리죠. 그래 알았어, 그래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그런 투로 멈춰버리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할 때요, 영수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영수는 옆에서 열심히 족발만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영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족발만 열심히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쏙 빠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영수랑 정숙이 또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현숙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또 바꿔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후에 다시 정숙이 나 술 마시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자 영수가 지금 또 나 마시는데 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관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과는 손잡고 팔짱 끼고 할 거 다 하고, 이 사람이라도 팔짱 끼고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정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정숙이 영수 이리 와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혼전인신 커플이라고 하는 설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보면 정숙이 완전히 놓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저는 놓았다에 한 70이긴 한데 또 나머지 30의 미련도 좀 만만치 않아 보여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영수가 사기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혼전인신 커플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숙 또한 지금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10화 다음 주 수요일날 그 방송되고 있는 그 10화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선을 딱 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건 순간적으로 지금 자기 눈앞에서 말할 수 없는 지금 뭔가가 일어났다는 걸 느끼고 새끼로 눈 두덩이를 꾹 누르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감각이 탁월해요. 잘못하면 나도 휩쓸리겠다라는 느낌으로 꾹 누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 두 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또 주거니 또 술을 먹어요. 그래서 정숙이 나는 맥주만 할까 하니까 영수가 오케이 알았어 라고 하면서 또 두 사람이 맥주만 먹고 있고, 또 현숙은 또 그걸 지켜보고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마지막 날까지 27기 마냥 27기 정숙처럼 당시 나는 솔로 27기 정숙이 이 남자 저 남자 스킨십 해가지고 막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그 장면처럼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헷갈려요. 뭐지 이게? 자 그리고 이때 순자가 자기도 모르게 영수가 본인 앞에 온 걸 이제서야 본 순자라고 자막이 딱 뜨고요. 자기도 모르게 관자놀이 옆으로 꾹 누릅니다. 그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제가 거듭해서 영수와 순자 사이에 뭔가 있다. 근데 제작진 측에서는 그거를 굳이 방송상에서 내보내고 싶어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는 걸 찍는다는 거나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했을 뿐, 순자도 중간에 여자들과 데이트해서 영수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등 뭔가 순자와 영수 사이에 그렇게 썩 유쾌한 경험이 유쾌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좀 불쾌한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신체 동작도 그렇고. 요 동작이건요. 순간적으로 순자가 여기를 꾹 누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제 빠르게 한쪽으로 넘겨버리죠. 자, 그 외에 영수와 정숙이, 영자님도 있고 지금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또 두 사람만의 대화를 27기 때처럼 영수가 순자 매겼을 때처럼 하고 있죠. 기회가 안 되면 인연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해돼? 자, 또 이런 말 듣고 이해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난 정숙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지금 내 말을 지금 뭐라고 듣는 거야? 정말 이해한 거 맞아? 그래서 정숙이 약간 시선을 아래로 끌고 알아서 잘하시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숙과 영숙이 같은 감정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영숙 또한 한때 자신에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을 했고 아름다운 환상을 심어줬으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그 말들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영숙이 영수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못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부분도 나에게 한때 보였던 그 모습과 지금 현실의 당신의 모습이 너무 달라. 그 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힘겹게 아, 이 사람은 이거는 그냥 껍데기고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정숙 또한 마음속에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영수는 1화, 2화, 3화 초반부에 때 굉장히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 같고 아름다운 말을 해줬으며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은 그게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이쪽으로 갈지 몰라도 점점점 이 부분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아니야. 이거는 내가 끊는 게 맞아. 여기에서 끌려가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70%의 확률로 이거는 정숙이 끊을 것 같다. 먼저 휴대를 하고 하긴 하지만 그 휴대의 장면에서 뭔가 감정선이 더 오르거나 그런 것이 아닌 조금씩 이별을 하기 위한 이별령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실제로는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이번 도시편은 정말 예측이 안 돼요. 혼전 임신도 그렇고 예측이 안 돼서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시고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수 또 똑같은 말 또 하죠. 이따 시간 되면 이야기해. 그리고 정숙도 알 것 같아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 안 나눠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영수가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정숙의 그 거절을 딱 듣고 자기도 모르게 왼쪽 머리 왼눈썹을 긁고 있는 스트레스 반응이죠.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왼눈썹을 긁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았어 라고 하지만 눈을 감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수가 눈을 감는 건 습관이 아니다. 굉장히 특정한 순간에 감정적인 무언가와 만나게 연결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 동작이라는 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 들어요. 만약 잘 되었을 때 만남으로 이어졌을 때 태도가 난 이런 사람 정말 못 견디겠다 생각하는데 그럼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유를요. 일반적으로 관계는 남녀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전위 관계라고 해서 감정적인 관계가 우선이 되는데 지금 정숙은 사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숙이 조금씩 영수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그 이후에 뭐 슈퍼데이트에서 손을 잡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가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최종 선택 이후에 정숙은 더 냉정해질 것 같아요. 설령 영수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더 냉정하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갈 수 있을까? 극도로 냉정해질 스타일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딱 깨물고 있고 혀를 또 깨물고 있고 양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영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게 디폴트입니다. 1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자기 몸을 끓는다거나 카메라를 본다거나 시선을 옆으로 돌린다거나 양손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반응을 계속 보여왔죠. 자, 이후에 영수가 싫다는 사람 굳이 챙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체 언어는 반대죠. 지금 자기도 모르게 목 아래를 긁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말 그럴까? 그 이후에 영수는 다시 정숙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 등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말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신체 언어를 보여주면 저야 땡큐죠. 거짓 반응이란 걸 하나하나 수집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후에 영수님이 영신님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번 화의 썸네일에서처럼 상당히 많은 분께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영신님께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그 장면을 잘 보면 현재 잘 되고 있는 목순과 영호가 또 대화를 하고 있고 상철과 순자도 어쨌든 대화를 쭉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잘 보니까 또 영수하고 현숙이 또 자리 없네요. 보니 또 그런 거 아니겠죠. 또 밖에 나가지고 또 한따까리 하거나 아니면 뭐 또 스킨십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잘 보니까 또 정희하고 광수도 없기도 하고요. 뭔가 굉장히 이번 도시편은 좀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나는 영순이밖에 없어 이런 모습 비춰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술 끝에 손을 딱 대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긴장 반응이죠. 자, 그러자 영식이 이제 팩트 폭력을 하죠. 그런 생각이었으면 오늘 영순이께 가면 안 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영숙도 이번에 선택의 이유는 저는 영수와 잘 되기 위함이라기보다 영수의 진짜 모습을 캐기 위하여 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영숙이 상대방을 보지 않고 머리를 긁으면서 어떻게 보면 거짓 반응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자 자기 모르게 입술을 딱 깨물고 있는 영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고 있죠. 내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영수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어? 라고 나는 뭐 쩔이요? 나는 뭐 짬철이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문제의 장면이 이거죠. 좋게 보면 뭐 엉뚱한 매력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영수님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영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당신이 먼저 날 불러와놓고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내 매력이 내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당신보다 아래 있다는 말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영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처럼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내가 왜 굳이 당신한테 그래야 돼요? 부른 건 당신이잖아. 어필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은연중에 좀 영수님 또한 영식님을 이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아. 이 사람은 그냥 안전빵이야. 라고 은연중에 조금 무시하는 듯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그렇죠. 매력 어필을 영숙님이 먼저 영수님을 택하면서 실컷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영식님한테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율배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때 영숙님께서 너무 조금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키건 지켜야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상철님하고 순자님하고 또 밖에 나가서 스킨십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네, 저는 이분들의 관계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순자가 또 단체 뒷담화를 시전을 하고 있죠. 아까는 진짜 싸울까봐 무서웠다라고 하지만 본인도 만만찮지 않습니까? 상철로 선거로 매기고 영철도 매기고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대놓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녀들이. 저도 그렇긴 했어요. 맞아요. 정숙이 뭐랑 현숙이, 정숙이 대놓고 영수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난 너랑 대화할 생각 없다. 또 현숙도 뭐 어쩌고저쩌고 정수가 이제 저를 가줄래 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뭐 이 옆에 내는 멀쩡한가? 본인은 마치 그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상철이 뭐 비싼 손 드립을 치면서 또 스킨십을 딱 해보려고 하죠. 자, 그리고 뭘 아껴 정숙이랑 잡아놓고는 뭐 무슨 50만짜리야 라면서 상철을 타박할 때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지금처럼 순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분량을 놓고 보니까 정숙님하고 현숙님이 한따까리 하는 게 주된 내용이긴 하네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은 조금 소외되어 있던 세 분의 썸네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3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에 궁금한 부분도 많고 해소된 부분도 많고,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나는 솔로 등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뭔가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하나 그 감정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쭉 함께 가져보시죠.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